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작업 부분을 할 건데요. 제목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시험지에 봤을 때 이 지금 도형이 찍혀 있는 구간 있죠. 부산 하나로 렌트카 대여 안내. 여기가 제목 구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제목 작업을 할 건데 제가 미리 작업한 부분은 여기 시트 있죠. 자, 지금부터 하나씩 보면서 할게요. 자, 우선은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구간에서는 이 도형을 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사이즈 조절을 좀 어느 정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원래 먼저 조절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도형을 넣고 나서 일단 작업을 한 뒤에 나중에 사이즈 조절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선택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순서를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되거든요. 일단 도형 먼저 넣을게요. 그냥 저는 편의상.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삽입 메뉴가 있습니다. 삽입 메뉴 누르시면 여기에 이게 지금 저는 엑셀 창을 이걸 지금 줄여놔서 그러거든요. 원래 엑셀 창을 좀 넓히면은 이렇게 떠요. 예, 보이시죠? 예, 아까 줄였을 때랑 이 창을 줄였을 때랑 늘렸을 때랑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메뉴가 뜨는 게. 예, 좀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하여튼 좀 창을 늘리시면 됩니다. 여기 도형 메뉴가 있죠. 자, 도형 메뉴 누르시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내가 이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도형 찾기가 약간 힘들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찾는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처음엔 약간 서투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이 도형을 넣는 방법이, 자, 이걸 읽어보면서 하셔야 돼. 제목 옆에 지금 화살표 떠 있고 여기 도형이라고 언급이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도형 메뉴를 외워서 지금 찾았어요. 도형 이거예요, 이걸 사용하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어떤 도형인지 여기에 언급이 돼 있어요. 명칭이 사다리꼴. 자, 그럼 이 이름 사다리꼴이라는 걸 찾아야겠죠. 자, 도형에 눌러서 사다리꼴은 어딨냐면 이 기본 도형 쪽에 있습니다. 기본 도형. 기본 도형 쪽에 보시면 사다리꼴이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하나씩 움직여 보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여서 도형을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거야. 아, 이게 이런 명칭들이 뜨는구나. 그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서 이게 커서를 도형을 움직이면은 도형을 갖다 대면 이렇게 말풍선으로 사다리꼴이라고 뜨거든요. 그 제가 앞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말풍선을 되게 꼼꼼하게 챙겨 보셔야 된다 그랬죠. 진짜 그래요. 갖다 대면 이렇게 뜨거든. 이거를 잘 눈여겨 보셔야 돼. 자, 그래서 사다리꼴을 딱 누르시면은 이게 마우스 커서가 십자 모양으로 변하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대충 넣으세요. 이 글자를 가려도 상관없어요. 예, 이 글자 위로 이게 덮어 씌워줘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원하는 크기만큼 냅다 그냥 드래그해서 넣으세요. 어차피 나중에 크기 조절을 할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냥 큼직하게 본다 생각하시고 이만큼 그냥 드래그 하시면 돼요. 적당히. 자, 그럼 이제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그 다음 거 하겠습니다. 그림자. 여기 그림자라 그랬죠. 그림자. 그러면 그림자 설정을 하는 메뉴를 일단은 찾을 수가 있어야겠죠. 자, 그림자라고 하는 메뉴는 어디 있냐면 여기 그리기 도구에 여기 서식 메뉴를 지금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원래 이 도형 효과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은 그림자가 있어요. 이 그림자 메뉴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메뉴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문제지에서 언급을 했을 때 오프셋 오른쪽을 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도형 효과의 그림자에 여기에 오프셋 오른쪽이 이 바깥쪽 쪽에 있거든요. 바깥쪽. 예, 이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여기에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이렇게 말풍선이 떠요. 얘를 적용해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메뉴를 나는 찾을 자신이 없다 그러시면 두 번째 방법은 냅다 여기 도형에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형 서식이라는 메뉴가 뜨거든요. 예, 얘를 누르면은 엑셀 오른쪽 창에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도형 서식이라는 메뉴가 떠요. 여기에서 효과라는 거 오각형 그림을 누르시게 되면 그림자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미리 설정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갖다 대시면 그림자라고 말풍선이 떠요. 얘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서 찾으셔도 돼요. 여기에 똑같이 보시면 바깥쪽에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있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방식으로 적용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루트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프셋 오른쪽을 딱 누르게 되면은 오프셋 오른쪽 지금 그림자 오른쪽에 여기 그림자 진 거 보이시죠? 예, 약간 짙은 흑색으로 뒤에 그림자 효과 적용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기까지 이제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당연히 또 동그라미 표시 하셔야겠지.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얘를 입력을 해야 되죠. 예, 부산 하나로 렌트카 대여 안내를 입력하라 그랬죠. 그럼 이건 타자 입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도형에다 대고 여기 뭐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텍스트 편집이라고 있거든요. 얘를 누르셔도 막대기가 실제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깜빡이거든요. 보이시나요? 예, 막대기 깜빡이죠. 이게 지금 입력 모드로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라는 기능도 알고 계시면 좋고, 만약에 나는 귀찮아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냐면 도형을 일단 이렇게 십자 모양 화살표 떴을 때 누릅니다. 그럼 점이 8개가 찍히거든요. 그냥 바로 여기서 키보드에서 원하시는 글자 냅다 아무거나 입력하면 글자가 들어갑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편집 모드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도형 누르고 그냥 냅다 글자 입력하는 거야. 그럼 편집이 돼.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방금 알려드린 대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도 글자 입력 모드가 활성화된다. 아시겠죠? 자, 입력할게요. 부산 한 칸 띄고 하나로 한 칸 띄고 렌트카 띄고 대여 안내. 띄어쓰기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을 다 한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냐면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이게 이렇게 막대기가 깜빡이고 있는 이런 상태,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맞죠? 막대기 보이시죠? 이게 막대기가 깜빡이고 있는 상태에서는 편집을 하려고 해도 편집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바깥쪽 셀을 클릭하고 도형을 이 십자 모양으로 클릭한 상태에서 점만 8개가 떠 있는 상태고 이 막대기가 안 보여야 돼요. 이 상태로 놓고 편집을 하시던지, 아니면 여기에 편집 모드가 들어간 상태에서 얘를 전부 다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으시던지, 이렇게 하셔야지 편집이 가능해요. 예. 이게 막대기가 깜빡이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편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예, 그 좀 알고 계세요. 예, 왜 안 되지? 막 그렇게 당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예, 알고 계세요. 예, 이게 도형을 그냥 클릭했을 때 점이 8개 찍혀 있는 상태. 이 상태로 편집하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편집을 할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얘기했죠. 예, 입력을 다 했으니까 다음 서식을 적용하라고 여기 나와 있죠. 이 밑에 있는 괄호 부분, 여기 하나씩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글꼴을 굴림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가 아까 글꼴이죠. 여기. 예,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글꼴이라고 말풍선 뜨는 거에 클릭을 하시고, 굴림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굴림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4포인트로 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글자 크기는 여기가 글자 크기죠. 예, 글꼴 크기. 클릭해서 24,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자, 잘리는 게 정상이에요. 왜? 아까 그냥 대충 누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잘려도 상관없어요. 일단 편집만 신경 쓰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되냐면 검정색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 부분, 예, 여기가 글꼴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화살표 누르셔서 팔레트 모양에서 검정색 위치를 찾으시면 되는데, 이게 검정 텍스트 1을 선택하시는 얘기입니다. 얘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검정색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굵게 처리하라 그랬죠. 자, 그럼 굵게 처리는 바로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마우스 갖다 대면 굵게라고 뜨죠.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굵게 처리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채우기 노랑을 하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뭔 소리냐면은 채우기라고 하는 건 이 페인트 통을 붓는 그림 모양이 있어요. 이게 채우기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누르셔서 팔레트 창이 뜨죠? 여기에 표준색 부분에 네 번째 배열칸 노랑이라고 뜨죠? 얘를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풍선 뜨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식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제시한 작업은 다 한 건데, 근데 이게 완성이 아니죠. 왜냐? 자, 시험지를 보세요. 여기는 지금 글자가 다 떠 있는데 우리가 작업한 건 글자가 잘려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이즈는 본인이 시험지를 보고 비슷하게 맞춰라 이 뜻이죠. 맞죠? 응시자 본인이 맞추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뭐 딱 봐도 알 수 있는 게 이 부분에서 지금 도형을 맞추는 구간이 B의 여기 보시면은 이 B의 이 경계선 A와 B의 경계선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맞죠? A쪽 바깥쪽으로 벗어나진 않아요. 대략 이 정도로 맞추시면 돼. 이 정도로만 비슷하게만 맞추시면 됩니다. 대략 한 이 정도로 돼 있어요. 물론 여기를 딱 맞추신다고 해서 문제되진 않는데 그냥 눈으로 봐도 그냥 대충 체감을 해봐도 여기 정도로만 그냥 눈대중으로 봐도 이 정도 돼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만 맞추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보시면은 이게 G열까지 대략 그냥 가 있으면 되거든요. 물론 G선을 약간 넘으셔도 되고 안 넘으셔도 되고 그거 상관없어요. 글자가 안 잘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 이 정도로까지만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자, 근데 딱 봐도 좀 좌우가 너무 타이트해 보이는데 약간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타이트해 보이는데 약간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러냐면은 이 표의 전체적인 이 관리번호 차종 여기 적혀있는 필드명 있죠. 주황색 셀 부분 여기가 좀 널찍널찍하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 거 한번 한 거 보세요. 너무 좀 타이트하게 좁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더 늘리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늘리셔도 된다고. 얘를 적당히 너비 조절을 하라고 돼 있어요. 시험지의 안내문에 보면 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A열 너비는 반드시 1로 고정을 아까 했고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사용자, 응시자가 임의로 조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만큼 조절해서 써라 이 뜻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시험지 도형 부분 가서 어떻게 하냐,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를 늘리니까 얘가 좀 좌우가 공간이 넓어졌죠? 이만큼 넓어졌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꼭 하셔야 돼. 가운데 맞춤 얘 누르시고 여기도 가운데 맞춤 누르셔야 돼요. 도형의 정 가운데 위치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글자를, 그래서 둘 다 가운데 맞춤을 누르셔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가운데 맞춤까지 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도형을 이렇게 늘려서 비슷하게 했는데 아니 그래도 얘 이 필드명을 가리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 2, 3번행 사이즈를 좀 조절해서 늘려야겠죠. 시험지를 보더라도 얘가 좀 넓게 돼 있죠. 맞죠? 지금 우리가 작업한 건 너무 좁잖아요. 얘를 늘려줄게요. 자, 어떻게 하냐, 이 1번 행에다가 화살표를 갖다 대면은, 마우스 갖다 대면 커서가 화살표가 오른쪽 방향을 화살표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왼쪽 버튼 누르신 상태로 1, 2, 3번을 쫙 끌어서 잡으시면은 범위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3번 화살표 밑에, 3번 줄 밑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면 화살표가 위아래로 뜨거든요. 여기서 살짝씩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늘어났죠?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도형을 조절을 할 거예요. 자, 여기 점에 갖다 대면은 이렇게 화살표 모양 뜨죠? 위아래 조절점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높이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로 높이 조절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여기서 뭐 방향키 위아래 이렇게 눌러서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방향키를 이렇게 누르면은 한 뼘씩 움직이거든요. 되게 촘촘하게. 이 정도로 움직입니다. 미세하게.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더 건들 거 있나요? 이 정도만 하셔도 사실 작업이 끝난 겁니다. 아, 그래도 위아래를 좀 높이를 난 더 주고 싶다. 그러면 더 주시면 돼. 1, 2, 3번 해가지고 더 늘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위치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도형 작업은 끝나게 됩니다. 이게 지시사항 다 한 거예요. 다 했죠? 더 이상 뭐 여기서 언급한 게 없어요. 도형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도형 작업은 끝났고요.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를 해볼게요.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을 하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만들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를 작업할 때 여러분들이 일부 분들은 그럴 거예요. 이거를 1작업 시트에서 여기서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되게 안 좋은 습관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1작업에서 만들려고 그러면 이 표가 또 막 뒤틀리고 막 사이즈가 막 늘어났다 줄었다 그러고 막 여기에 영향을 받거든요. 이 표의 영향을 받지 않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 시트나 아니면 다른 시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게 편해요. 그냥 플러스 누르셔가지고 시트 하나 새로 만드세요. 여기서 하는 게 편합니다. 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시트에서 작업하는 게 제일 작업하기 편해요. 저는 이 방법을 권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 임의의 셀을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결제란을 이제 만들 겁니다. 결제란 작성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험지에도 위에 나와 있어요. 여기 결제라고 써 있죠. 이 표를 지금 하얀색 표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자,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결제란을 만들기 위해서, 자, 여기에, 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작업하실 때, 네, 자, 150% 정도로 비율 맞출게요. 좀 천천히 할게요. 자, 됐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그 결제라고 써 있는 부분 있죠. 이거를 이제 글자를 일단 입력을 똑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자, 결제란 만드실 때 주의사항, 1번 줄 첫 번째 줄하고 A열 쪽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별로 권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굳이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여기다가 만약에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이게 선이 안 보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냥 테두리 제가 입혀볼게요. 이거 보시면은 이 위쪽이랑 이 왼쪽이 잘려서 안 보이죠. 그러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시각적으로. 이게 선이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야 모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테두리 작업을 하지 마세요. 최소한 B의 2번 셀을 활용하세요. 안쪽으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저는 그래서 규칙을 그냥 정해놓습니다. B의 2번 셀에다 만들려고 합니다. 왜? 여기는 선이 보이잖아. 맞잖아요. 여기는 선이 4개가 다 보이잖아, 테두리가. 여기 붙여서 하면 안 보인다니까? 예, 안 보여요. 그런 약간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데다가 해라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럼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결제 이렇게 입력해줍니다. 네, 그 다음 엔터나 탭 키를 누르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서 담당 입력합니다. 네, 또 그 다음에 점장 입력합니다. 그 다음 대표 입력하겠죠. 자, 4개를 다 입력합니다. 네, 순서대로 입력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4개를 잡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시험지 보더라도 가운데 맞춤 돼 있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해줘야죠.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건들 필요 없어요. 여기는 이제 끝났어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어디예요? 얘를 2줄로 합쳐야 됩니다. 이 줄과 이 밑에 셀 2칸을 합쳐야 돼요. 그래서 이 2칸을 잡은 상태에서 범위로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2칸이 합쳐집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글자가 얘는 시험지에는 세로 방향으로 나열돼 있죠. 여러분들 이거를 하실 줄 아셔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요즘에 그런 거를 엑셀이나 한글 문서를 이용해서 적어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좀 시험하고 잠깐 딴 얘기인데, 근데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보통 왜 축의금 봉투나, 이런 거 왜 사용할 때 보면, 봉투 겉에다가, 봉투 앞면에 세로 글자 적어서 인쇄하는 거,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에 이걸 누가 글자로 수기로 적어요. 컴퓨터로 막 봉투 프린터에다 넣고 막 출력 돌리시는 분들 있죠. 예, 저 군대 있을 때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요즘 사무실에서나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런 걸 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축의금 봉투 같은 거 원래 빈 봉투에 글자가 안 적혀 있는데 앞에다가 이 앞면에 세로 글자 적어서 하는 방법이 있죠. 이거를 인쇄해서 하는 방법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할 줄 아셔야 돼. 예, 이게 되게, 필수 지식인데, 요즘에 경조사나 이런 거 일어나면 이런 거 막 봉투 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조사 시에 여러분들이 이런 그 세로 글자 표시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마침 자격증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알고 계시라는 뜻으로 꼭 이번 그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이번 그 시험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세로 글자로 바꿀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취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세로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하면은 원래 두 줄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잘 보세요. 편집 모드 들어가죠. 더블 클릭 누르시면 편집 모드 들어갑니다. Alt 엔터 누르면 이렇게 바뀌죠. 이거 앞에서 우리가 했잖아요. 네, 어디 부분에서 했나요? 여기 이거 1 렌탈료 다음에 Alt 엔터 눌러서 두 번째 줄로 강제로 개행했죠. 맞죠? 이걸 우리가 강제 개행이라 그럽니다. 이런 걸. 강제 개행, 줄바꿈 작업을 한 거예요. 네, 이 방법이 Alt 엔터 키 누르는 방법인데, 근데 이 방법이 나는 뭐 잘 기억이 안 나겠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메뉴 보시면은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방향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 세로 쓰기가 있거든요. 얘를 누르시게 되면 실제로 세로 쓰기가 적용이 됩니다. 잘 보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 들어갔죠. 네. 그 다음에 세로 쓰기. 자,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면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좁아서 그래요. 좁아서. 다시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결제.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세로 쓰기 해볼게요. 자, 이거 뭐가 이상하죠? 이거 왜 그러냐면은 좁아서 그래요. 자, 보여드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하나하나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 잘 이해하셔야 돼. 이거를 세로 방향 쓰기를 여기 해서 했는데 뭐야 이거 왜 이래? 이러잖아요. 이게 좁아서 그런 거예요. 좁아서. 높이가 좁아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늘리시면 돼. 이 3번 줄 밑에 있죠. 여기 줄 이렇게 늘리시면 돼. 한 2배 정도 늘리세요. 그럼 이게 제대로 적용돼요. 되죠? 네. 진짜요? 이게 된 거예요. 원래 적용 안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얘를 세로 쓰기 적용하면 이렇게 세로로 가잖아. 이해되셨죠? 이게 좁으니까 그래. 좁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예, 아시겠죠? 예, 이런 것까지 좀 숙지해 두시면 도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만큼 늘리세요. 2배 정도 늘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넓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보면 좁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를 이만큼 이렇게 한 2분의 1 간격으로 절반으로 줄이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만큼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예, 뭐 더 늘리셔도 되고 좀 더 늘리셔도 돼.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여기 잡고 여기에서 이 테두리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모든 테두리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 결제란 모양이 시험지와 똑같이 나왔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범위를 잡습니다. 범위를 잡고 자, 문제를 읽으면서 할게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해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림으로 복사라고 하는 것은 이 복사 메뉴, 홈 메뉴에 여기 가보시면 복사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그림으로 복사라는 메뉴가 숨겨져 있어요. 이거를 찾으실 수가 있어야 돼. 시험장에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림으로 복사를 누르시면 정확히 이런 그림 복사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는 딱히 레디오 버튼 기능을 건드실 필요가 없어요. 옵션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현재 클립보드, 컴퓨터가 지금 현재 그림 복사를 기억하고 있어요. 네, 클립보드에 지금 기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작업을 누릅니다. 1작업 시트로 다시 화면이 바뀌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H1번 자리를 클릭을 하시고 H1번 쪽에 그냥 클릭하세요. 이쪽에 비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붙여넣기 메뉴를 누르시면 됩니다. 얘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 그림이라고 뜨죠.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가 만든 결제란이 이렇게 점 8개가 표시되는 방식으로 그림 형태로 카피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붙이기 했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원본 삭제라고 있죠. 자, 원본 삭제라는 말은 이 5번 시트에 만들었던 거를 지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우리가 시트를 별도로 만들었으니까 얘를 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삭제 누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 있는 걸 그냥 삭제 누르셔도 되고. 근데 여기선 시트를 만든 거니까 임의로 그냥 얘 시트를 누르고 삭제 누를게요. 이거 잘 삭제하셔야 돼. 다른 거 잘못 삭제하시면 날라가요. 예, 꼭 이름 확인하고 삭제하세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 이 시트가 영구적으로 삭제됐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확인. 네, 됐죠? 자, 그래서 날려 먹었습니다. 됐어요. 원본 삭제했고, 자, 방향키 눌러서 이렇게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맞추냐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J열보단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J열에 딱 안 맞아도 돼요. J열보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돼요. 저처럼 이렇게 이 정도로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H열도 그냥 H열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처럼 지금 이렇게 뭐 너비가 좀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줄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이대로 하셔도 돼. 줄일 필요 없어요, 전혀. 그냥 이대로 그냥 맞추시면 결제라는 위치가 끝난 겁니다. 너무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적당히 이 정도면 되겠구나라고 배치하시면 돼. 이해되셨죠? 그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제란은 끝났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동그라미죠. 자, B4에서 J4.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B4에서 J4가 어딘지 범위를 확인해야겠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제가 잡은 범위. 관리번호부터 대여지역까지 범위를 잡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뭘 하라 그랬냐면 여기 다른 범위도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굳이 한꺼번에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원래는 이걸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영역을 한꺼번에 잡는 방법이 있는데 그 단축키가 뭐냐면은 컨트롤 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그냥 쓰지 말라 그래요. 예. 잘못 선택하면 또 지금 범위 틀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나씩 하는 걸 권합니다. 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연습이니까. 자, B4에서 J4까지 뭘로 하라 그랬냐면 주황으로 채우라 그랬죠. 주황으로 채우면 돼요. 여기 채우기 메뉴 있죠. 여기 주황색 주황이라고 뜨죠. 클릭합니다. 그 다음 아까 또 언급했던 범위가 어디예요? G14죠. G14 셀 클릭하면 돼요. 그럼 여기 G14라고 뜨죠. 제대로 셀 선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황 누르면 돼요. 됐어요. 그 다음 여기 1일 렌탈료 여기죠. 여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장에서는 흑백 시험지로 뜬다 그랬죠. 근데 문제 지문을 읽어보시면 무슨 색으로 하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지문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누르고 주황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개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셀 배경색을 다 지정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번 셀에 그러면 어딘지 위치를 확인해야지. 자, H14번이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아까 저 앞에 영상 쪽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H의 14번 셀은 입력을 안 한다 그랬죠. 맞죠? 유효성 검사 때문에 입력을 안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뭘 하라 그랬어요? 유효성 검사를 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데이터 메뉴에 여기에 유효성 검사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죠? 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떠요. 데이터 유효성 창이 뜹니다. 제한 대상이 기본적으로 모든 값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누르시면은 리스트 메뉴가 뜨거든요. 여기 목록이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하시고 원본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커서가 깜빡이죠? 막대기가. 자, 잘 보세요.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하는 거예요. 차량 영역 D5에서 D12. 자, 그러면 D5에서 D12가 어디예요? 여기가 되겠네. D5에서 D12 이렇게 잡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절대 참조 형식이라고 해서 이거 달러 표시 우리가 보통 절대 참조 이런 말을 하는데 범위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다라는 어떤 기능 역할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절대 참조로 이렇게 잡히죠. 확인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화살표가 뜹니다. 눌러보시면 여기에 아까 우리가 잡았던 범위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신형 K5를 여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나온 대로 신형 K5가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적용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자 입력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검증하는 방법이 있죠. 자, 잘 보세요. 제가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넣었어요. 숫자 1. 자, 엔터 누르면은 에러가 뜨죠. 이 에러가 떠야 정상이에요.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돼. 유효성 검사를 걸었을 때 내가 임의의 어떤 데이터를 마음대로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여기 이 차량에 언급된 거 이외의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렇게 X 표시 경고창이 떠야 정상이라고. 예, 이걸 한 번 정도는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됐나 안 됐나 검증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되셨죠? 이게 떠야 정상이에요. 안 뜨면은 유효성 검사 제대로 적용 안 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취소 눌러줍니다. 자, 신형 K5 제대로 적용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동그라미 문제 보겠습니다. 셀 서식을 적용하라 했는데 F5에서 G12 영역. 자, F5에서 G12 영역. 그럼 여기가 되겠네. F5에서 G12. 이만큼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셀 주소 범위 잘 보셔야 돼. 항상 침착하게. 자, 이 두 줄의 범위를 잡은 상태에서 뭘 하라 그랬냐면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표시 예를 보시면은 5만 다음에 원이라고 찍혔죠. 물론 컴마도 적용됐지만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컴마는 이미 우리가 적용을 했죠. 자,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셀 서식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셀 서식 창이 뜨죠. 자, 표시 형식을 가서 확인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회계로 아마 맞춰져 있거나 뭐 어떤 형태로든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그럼 범주를 여기서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범주는 뭘로 선택을 해야 되냐면 숫자를 선택을 합니다. 일단 숫자 범주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여기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컴마가 체크되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돼. 예, 안 돼 있는 분들은 이거 누르셔가지고 체크돼 있도록 바꾸셔야 돼요. 옵션을. 그래서 여기 컴마가 찍혀 나오죠. 사용자 지정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샵 컴마 샵샵 0 밑줄이라고 뜨거든요. 여기서 밑줄은 필요가 없어요. 밑줄까지 지워줍니다. 0 뒤에서 막대기가 깜빡이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원이라는 글자를 찍어줘야 되거든요. 표시 형식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냐. 자, 확대를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쌍따옴표 열고 원이라고 입력하고 쌍따옴표 닫으셔야 됩니다. 문자 데이터로 처리를 해야 돼요. 문자 데이터. 문자 데이터로 인식을 하려면 반드시 더블 프라임 쌍따옴표를 쓰셔야 돼요. 이걸 더 입히셔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입혀서 덮어 씌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쌍따옴표 열고 원 입력하고 쌍따옴표 닫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보기에 원이라고 찍히죠? 네,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제대로 됐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원본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표시 형식만 원이라는 글자를 찍어준 거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럼 문제 이행했고요. 다음 마지막 동그라미 작업할게요. H5에서 H12 영역에 대해서 전월 예약으로 이름 정의를 하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범위를 알려드릴게요. H5라 그랬죠. 시작 범위가. 그럼 H5번을 일단은 여기에서 찾으시면 되겠지. 여기가 H5죠. 제가 8이라고 입력한 데이터 부분. 여기 H5라고 떠요. 이름 상자에. 자, 여기서 어디까지 잡아야 돼요? H12까지 잡아야 되죠. 그럼 이만큼이 되겠네. 여기 7까지. 맞죠? 여기가 H10이죠. 맞죠? 예, 정확히 잡았어요. 이 범위에 대해서 이름 정의를 하려면 여기에 이 상단에 보시면 왼쪽에 여기 제가 지금 마우스 갖다 대는 곳에 이름 상자라고 뜨죠. 여기에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 타자 입력을 하셔야 돼요. 전월 예약이라고. 그러면은 전월 예약하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조금
틀리시는 분들이 간혹 나와서 대처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뭐, 범위는 뭐 제대로 잡았는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글자를 이제 실수로 오타를 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오타 날 수도 있겠죠. 맞죠? 뭔가, 뭐, 밀려 쓰거나 하여튼 잘못 입력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오타가 날 수 있어요. 자, 엔터를 제가 눌러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오타 났어요. 아유, 다시 수정해야지 해가지고 전월 예약 입력을 했더니 수정이 안 되네? 이런 경우 생기는 경우 있어요. 응시자분들 중에 실수로 오타를 내가지고 이거 수정 어떻게 하지? 막 이제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대처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알고 계셔야 되는데, 수식 메뉴 누르면요, 여기 이름 관리자라고 있거든요. 얘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 이름 관리자 창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전월 예약이라고 우리가 제대로 입력한 것도 들어가 있지만 오타를 내게 되면은 얘가 오타 난 것까지 기록이 여기에 같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 입력한 거는 날려버려서 삭제해야겠죠. 그러니까 얘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파란색 메뉴가 뜨는 이 리스트에서 삭제를 누르게 되면 이거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네, 닫기 누르시면 이제 제대로 입력한 것만 남아있죠.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대처 방법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대처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름 정의를 제대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첫 번째 동그라미부터 마지막 동그라미까지 지시사항을 전부 다 셀 서식 작업을 진행한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서식 작업 부분을 다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구간이 바로 이 함수 작업 1번에서부터 이 7번까지의 계산 작업 파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ITQ 엑셀에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함수 작업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A등급으로 가는 길을 열 수가 있어요. 네, ITQ 엑셀 A등급을 받고 싶으시면 이 함수 작업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될 겁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할 수가 있는데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 굳이 이제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향후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그 외에도 엑셀 플러스 자격증이나 그런 하여튼 엑셀 관련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ITQ 엑셀 시험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라도 반드시 함수를 좀 내실 있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들 이거를 암기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물론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나면 포켓 암기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박히게 되는데, 처음부터 이 함수 작업을 계산하는 부분이 있고 영어 단어를 어느 정도 뜻을 알고 계셔야 풀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함수 작업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보시고, 제가 나중에 이 함수 파트 영상을 별도로 또 올릴 건데 그 부분에서 좀 내실 있게 좀 반복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좀 기능을 많이 익히는 방향으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서식 작업 부분까지만 작업을 한 걸로 제가 영상을 좀 끊고요. 다음 편 영상에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